안녕하세요, 햇바예요.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장애인 사용자가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접근성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고객센터 같은 채널을 통해서 접근성 개선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이게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 사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민원을 어떻게 접수하고 그 후에 일반적인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왔어요.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상담 진정 민원 메뉴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로 들어갈게요. 네, 상담 민원 진정에 들어오면은 인권2라는 서비스로 들어오게 돼요. 요 안에 보시면 전화번호 1331이 가장 먼저 안내되고 있고 민원 신청, 진정 접수 이렇게 두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민원 신청은 질문의 대상이 국가인권위원회예요. 그래서 인권위원회에 대한 질문이나 요청들이 있을 때 이 메뉴를 이용하시게 되는 거고, 우리는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접근성이 없음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 진정 접수 메뉴를 이용하게 됩니다. 상단에서 진정의 진정 제도 안내를 먼저 들어가 볼게요. 네, 진정 제도 안내에 대한 화면이 열렸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용 대상에 대한 법적인 내용, 그리고 다양한 접수 방법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접수 방법에서 가장 먼저 표시가 되고 있는 건 국번 없이 1331번을 눌러서 전화로 접수하는 방법, 그리고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하는 방법, 팩스로 접수하는 방법,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방법,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저는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방법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진정 신청 첫 번째 단계로 정보를 입력하는 폼 페이지가 열렸어요. 여기에서 각 항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첫 단계는 진정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예요. 구분에서는 진정인이 개인이냐, 단체냐, 혹은 법인이냐에 대한 구분이고요. 네,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서 입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내국인, 외국인은 구분하고 제외 동포 여부 구분하고, 이름, 생년월일, 그 다음에 성별, 휴대전화, 그리고 주소 입력하게 되는데요. 휴대전화하고 주소는 잘 입력하면 좋은 게 나중에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통해서 접수했던 진정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소를 잘 넣어두면 그 처리 결과나 진행 상황을 우편물로 받아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락처나 팩스도 넣을 수 있고 이메일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 입력해 놓으면은 역시 위에서 말씀드렸던 주소로 발송될 수 있는 우편물을 이메일을 통해서 전자메일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 정보를 우선 다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단계로 피해자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예요. 1단계에서는 접수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피해를 본 당사자에 대한 정보 입력이에요. 일반적인 경우는 피해를 본 당사자가 접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자 정보와 신청인 정보가 동일합니다. 요거를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신 접수를 하는 경우 접수자의 정보와 피해자의 정보 다를 거잖아요. 그때는 피해 당사자에 대한 내용을 접수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면 돼요. 네, 이번에 세 번째 단계인데요. 여기에서는 피진정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거예요. 피진정인이라 하면 내가 접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에게 불편을 줬던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앱과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 민원을 넣는 거기 때문에 앱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 이름 혹은 웹사이트를 서비스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이름, 이런 정보를 넣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름, 소속, 연락처 등을 넣게 되는 거고, 이름이나 소속 같은 거 정확히 모를 때는 앱 서비스 이름이나 웹사이트 이름, 이런 회사 이름 같은 걸 여기다 입력하면 되세요. 그리고 관련된 연관된 정보들이 있어요. 그 진행 상황에 대한 거를 있는 경우만 한해서 입력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진정 사건의 결과를 어떻게 통지할지에 대한 방법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정보 입력에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휴대전화로 통지할지, 이메일, SMS, 팩스, 그리고 우편물까지 전달받을 수 있는, 통지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정보를 쭉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해 볼게요. 네, 이제 네 번째 단계, 진정 개요를 입력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네, 진정 내용의 제목을 입력해 줄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앱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이용이 어렵습니다 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의 이름 또는 명칭인데 앱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테스트 앱 이름 같은 걸 넣어주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피해를 입은 날짜, 피해를 받은 장소, 이건 장소는 뭐 단순하게 집이라고 사용할 수 있겠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피해 내용을 간략히 적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라고 적힌 것도 있어요. 하지만 원인은 정확히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피해 내용, 앱의 특정 화면에서 접근성이 낮아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가입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막힙니다. 혹은 결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고 다음 단계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이제 다섯 번째 단계까지 왔어요. 여기에서는 진정 내용을 다시 한번 작성을 하게 되는데, 시기를 한번 확인하고 장소, 그리고 기존에 입력했던 내용들을 확인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엔 6단계에 왔어요. 여기에서는 증거 자료에 대한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증거 내용에 어떤 사실에 대한 증거가 가능한 경우 기술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은 동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걸 첨부를 할 게 있다 하는 경우 여기에서 첨부 파일을 추가해 주셔서 진행하면 됩니다. 이제 진정 신청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요. 여기에서는 작성했던 내용을 쭉 한번 다시 확인해 본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완료를 누르고, 이상이 있으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수정을 하게 돼요. 완료를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신청이 완료가 됐습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이렇게 접수 번호가 표시가 되고요.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 비밀번호는 추후에 내용을 조회해 볼 때 사용하는 거니까 기억하기 쉬운 거로 입력을 해 주시고요. 다 입력을 하셨으면 확인을 눌러서 민원 접수를 완료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정 사건을 접수하고 나면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문자로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해당 번호로 나의 진정 확인 메뉴를 통해서 조회하는 경우에 접수 번호가 맞지 않아요. 이 경우는 왜 그러냐면, 우선은 민원으로 접수가 된 후에 내용을 확인하고 진정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진정 사건으로 전환이 돼야 실제로 진정에 대한 처리 절차를 밟을 수가 있어요. 접수된 민원이 진정 사건으로 전환이 돼서 처리가 되면 그 다음에 사전 조사 단계를 가게 돼요. 이 사전 조사 단계에는 조사관이 배정이 되고, 이 조사관이 조사를 시작하는 건데, 피진정인, 지금 예를 드는 경우는 앱이나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이겠죠. 그곳에 이런 피해자가 있고 진정이 접수됐으니 피진정인은 이 내용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라는 공문이 가게 돼요. 그러면은 그 피진정인 기업이 되겠죠. 기업에서는 의도적으로 차별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사안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고 계획은 이렇다 라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 그 내용이 위원회 안에서 권고를 줄지 기각이 될지 각하가 될지 혹은 합의를 하게 될지 등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 진정을 넣은 당사자에게 결과가 통보가 되는 거죠. 앱이나 웹사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측면에서는 이 사건 조사 단계에서 아마 많이 접하게 되실 거예요. 공문을 받아서 그 공문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일 텐데, 이때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해주신다면 위원회의 의결 과정에서 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장애인 당사자라면 이 접수하는 단계에서 혹은 조사관이 조사하는 단계에서 내가 이런 피해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개선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밝혀주시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개선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기가 되게 좋아지고, 위원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그 이후에 일반적인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봤어요.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접근성이 높은 서비스가 많아져서 이렇게 국가기관에 민원을 접수할 필요가 없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안녕.